자, 이런 기사가 눈에 하나 들어옵니다. 미스트롯 대중 선택에 진 안 줄 거면 존치 의미가 있나? 무슨 말일까요? 사실 미스트롯 3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 전달을 좀 여러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논란이 잦아들고 있지 않은데요.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냐? 결승전 다시 해라. 미스트롯3 최종회의에서 대국민 문자투표 3위가 최종 우승자로 호명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위의 빈예서양 역시 전국 투어 불참 소식까지 전해지며 갑롯을박이 더해졌다. 이 점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맥락은 여전히 시청자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서바이벌 그리고 팬들이 우승을 선정한다라는 국민투표라는 형식 때문에 인기를 얻은 것인데, 팬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리즈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진이다. 사실 이런 얘기가 방송하는 중에도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가수와 결과가 다르니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오픈톡에서는 여전히 결승전 다시 해라, 여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 미스트롯3 오픈톡에 솔직히 경연 프로가 결승전까지는 인기몰이에서 생방송 실시간 투표로 뽑아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음원 점수를 집어넣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로트 프로그램은 방송마다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죠.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가수가 불리한 편집을 당했거나 라이벌 가수의 분량이 늘어나면 팬덤의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순위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모습이 많았다고 해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제작진은 배점 기준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결승 당일날 공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들과 확연히 달라진 배점 방식으로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음원 점수에 대한 퍼센테이지, 국민투표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변동되는 건 사전 안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팬들이 생방송할 때까지 음원 스밍에 더 힘을 쏟을지 아니면 차후에 국민투표에 힘을 쏟을지 여러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사실 많은 논란거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불어 이 여해서양의 콘서트 불참까지, 결국 이 모든 것이 제작진의 탓이 아니냐, 갑론을박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미스트롯3가 결국 어떻죠? 이 제작진이 결국 예서양에게 배려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낳고 있는데, 이 미스트롯3가 트로트 열풍이 불던 과거보다는 한풀 꺾였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그 논란이 거대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또 최근에 있었던 트렌드 지수 결과에 참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어요. 3월 1주차 이번 주 결과가 나왔는데 1위에는 오유진 양, 2위에 정서주 양, 3위에 예서양이 이렇게 트렌드 지수 순위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바로 제가 매번 설명드렸던 랭키파이 미스트롯3 참가자 순위 차트인데, 보면은 오유진 양이 압도적인 1위, 정서주 양이 미스트롯3에서 1등을 한 진에 등극을 했음에도 2등을 차지하고 있고, 8위로 탈락했던 예서양이 오히려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결국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과 방송 프로그램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점들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괴리감을 주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탈락한 원인마저도 제작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가설이 정설로
높게 처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 예서양을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미스트롯 3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차후 후속 예능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미 경연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빈예서 양이 많은 법적 제재로 인해서 사실 탈락이 야기됐다. 제작진과 방송사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만 15세가 되는 순간 모든 규제가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예로 김다현, 전유진 요런 가수들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서양도 그 이전에는 오전, 오후 방송에 열심히 활발히 출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트로트 오디션 방송의 특성이 있을 뿐 대다수는요 방송사보다 솔직히 유튜브의 파워가 더욱 막강합니다. 그러니 예서양을 응원하시는 팬분들께서는 빈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정말 많이 구독하시고 시청하셔야 될 필요성이 왜 존재하는지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빈예서 양의 유튜브 채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사실 처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벌써 2만 명을 돌파했어요. 아마 정서주 양을 제외하고선 진선미 정도 돼야 빈예서 양의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와 비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전체 조회수를 보면 사실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 조회수가 아직 236만 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지금 예서양이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이 예고되어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사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예서양의 이 9개월 전 영상들 외에는 최신 영상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원픽으로 응원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이라는 대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1등을 차지한 정서주 양의 유튜브도 20만 구독자와 조회수가 막 700만 뷰가 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서양이 해야 하는 건 모전과 같은 훌륭한 명곡들의 커버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만 해줘도 저는 그 영상의 조회수와 구독자가 굉장히 폭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카페에서도 이미 탁 예견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또 특정 가수의 영상을 많이 올렸던 유튜버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수들에게 있어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요즘에 승패를 좌지우지하고 가수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예서양처럼 가수로 시작하는 특히 무명 가수의 입장에서는 이 커버 영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모정 같은 명곡들을 예서양이 얼마나 자신만의 감성으로 잘 해석하여 노래를 부릅니까? 그 커버 영상을 일주일에 1개 아니면 한 달에 1~2개라도 꾸준히 업로드를 한다면 어차피 예서양의 유튜브 조회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모정 영상은 좀 아쉬운 4.2만 회지만 TV조선이나 다른 채널의 공식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를 보면 수백만 뷰, 도합 1000만 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가수가 요즘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서양이 다시 한번 이 TV조선의 무대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 연습실에서 모정부터 다양한 노래를 커버해서
불러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예전에는 조금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활발하게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파워가 오프라인보다 더욱더 막강하고 특히 유튜브의 파워는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빈예서라고 하는 참가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많은 시청자분들도 결국에는 예서양의 모정무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빠져들게 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예서양의 유튜브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예서양의 아버님이나 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로만 예서양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면 지금 모정 노래 도합 조회수가 1000만 뷰인데 지금 팬카페 전체 회원수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1000만 명의 분들, 뭐 한 사람이 10번씩 봤다라고 해도 최소 100만 명이 영상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상당수가 유튜브로만 예서양을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는 데는 커버 영상이 꾸준히 업로드만 돼도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 확신합니다. 예서양의 노래 실력은 뭐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만 꾸준히 되셔도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커버 영상을 하게 되면 커버 영상이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많이 가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수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빈예서라고 하는 가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미스트롯3가 이제 종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건 예서양뿐만이 아니라 탑7 역시 사실 방송 중이었던 기간보다 화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역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에서 치고 나가려면 사실 미스터트롯의 탑7, 탑6 멤버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활발한 앨범 활동 아니면 방송 활동을 했다. 근데 이 방송 활동이 TV조선 방송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후 공중파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죠? 예서양이 사실 이미 방송 일정이 다 잡혀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 3월 14일 목요일 밤 10시에 TV조선의 미스트롯 갈라쇼가 방영을 합니다. 자, 물론 몇몇 분들은 난 이제 TV조선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이가 갈린다 하시겠지만 사실 잘 아셔야 되는 점이 어찌됐건 예서양이 TV조선에서의 불공정함은 예서양 본인이 아니라 저와 같은 유튜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불공정한 목소리는 저와 같은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서양과 예서양의 가족분들, 팬분들이 TV조선을 완전히 척을 지게 된다면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TV조선에게 막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방송사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V조선 예능에도 나가고 공중파도 나가고 예서양이 방송활동에 왜 나가면 안 됩니까? 어차피 피해자는 예서양인 거지 TV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TV조선에서 방송 출연한다라는데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게 이 갈라쇼가 방영했는데 정말 예서양의 무대가 정말 눈꽃만큼밖에 안 나왔다. 이건 또 시청률로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예서양이 일단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건 차후에 다를 부분이며 방송 활동은 활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팬분들 입장에서 유튜브로 보시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TV조선에 대한 증오심보다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사실 TV조선이건 다른 방송사에서 예서양을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 14일 날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20%를 넘지 못했잖아요. 근데 미스트롯 갈라쇼가 사실 미스트롯 결승전도 아닌데
현역가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갈라시오 무대는 절대 본방송보다 시청률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방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거 예서양의 파워, 예서양의 팬분들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꼭 3월 14일 날 목요일 밤 10시에 이 방송을 보셔야 하고, 더 중요한 거 3월 22일 날 예서양이 생방송으로 출연하는 아침 8시 20분 KBS 아침마당 이 출연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꼭 보셔야 해요. 그래서 아침마당의 시청률이 지금 평균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아침마당의 이 방송 프로그램 워낙 장수 프로그램이지만 평균 시청률이 최근 8.2%가 가장 높았습니다. 대부분 5%, 6%대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서양이 등장한 방송 당일날의 조회수가 8%에 육박하거나 5%대를 뛰어넘는다? 이것도 일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월 20일 금요일 날 아침 8시 20분에 방영하는 아침마당 꼭 본방사수 하셔야 된다. 저도 본방사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월 5일 금요일 날 미스터 로또 방영 때도 꼭 방송을 시청해 주셔야 한다. 일단 확정되어 있는 방송 출연만 3개예요. 여기에서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신곡 커버 영상이나 또 무대 영상 또는 자신의 신곡 음원 영상, 맘마미아 영상도 업로드가 돼준다면 더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미 아침마당에 과거에 등장했었던 예서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만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예서양이 등장하는 아침마당도 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남의 편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연말 대상을 수상했던 뿌듯한 심경으로 등장했던 예서양인데, 이때 완전 아가였는데 벌써 훌쩍 자랐죠. 아마 1년 예서양이 성장하는 속도는 더 빠를 거고 그만큼 노래 실력도 더 무르익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매번 전유진 양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전유진 양 역시 좀 가다듬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 현역가왕 1등 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스타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서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2가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사진이에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손이 아마 할머님의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같기도 한데, 이때가 예서양이 지금 손에 보면 이렇게 링겔을 꼽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TV조선에서 감기에 걸렸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이때의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요 내용을 꼭 짚어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아버지가 직접 글을 적으셨어요. 이건 공식 팬카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2일 녹화를 마치고 진주로 내려온 후 보름 정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세요. 3개월의 긴 여정으로 예서공주도 자신도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다고 합니다. 경연 결과에 많이들 속상하셨을 때고 팬분들의 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다고 해요. 몇몇 분들이 사실 언짢아 하시는 모습도 있었는데 기분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서양이 감기 걸린 것에 대해서 아마 속상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방의 온도, 가열성 가습기와 목도리, 마스크 내복까지 항시 챙겼고 따뜻한 배즙과 최선을 다했지만 독감이라는 몹쓸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고 해요. 연습을 하러 매일 방송국을 가야 했기 때문에 외출을 안 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자식이 잘못되게 케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용실에서 펌도 했었는데 그건 아버님께서 말렸어야 했다라고 하세요. 저 또한 감기 중에 미용실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잘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더 예쁘게 하고자 했던 것이 경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니 너무 좀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해요. 결국 예서양이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정말 잘 케어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예서양이 얼마나 말 못한 힘든 모습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 시기 때 딱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제가 올린 영상의 목소리를 보면 막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인 저도 힘든데 독감에 걸렸을 예서양이 녹화 연습을 하고 경연에 참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로 제가 어그로 끌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해요. 지금 보면 예서양이 돈방석에 앉았다. 수십억 돈방석에 앉았다. 자, 요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특정 채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미자 선생님이 감히 후계자 빈예설을 건드려? 있지도 않은 헛소리 가짜 뉴스들이죠. 물론 예서양이 수십억 돈방석에 앉고 이미자 선생님이 이렇게 분개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저 역시 무조건 다뤄야 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서양이 앞으로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벌지도 모르는 엄청난 대스타의 잠재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버리면 예서양의 서사를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예서양이 벌써 돈을 엄청 벌었구나. 굳이 응원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썸네일에 이 수십억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미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공식 팬카페 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힘 닿는 한 제가 이런 비판을 받을지언정 어그로를 끌었다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제 영상도 예서양의 조회수가 몇만 뷰씩은 나오거든요. 적어도 그 가짜뉴스들의 조회수만큼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 중에 30%라도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런 영상들이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서양에 대한 많은 응원 댓글들 또 많은 자유로운 의견들 현명한 시청자분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요번 미스트롯3 진선미 결정에 있어서 사실 편파 판정이 있었다, 점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과 제 생각을 담아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저 역시 편파적이다. 왜 계속 정서주 양을 뭐라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죠. 출연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정서주 양의 입장과 정서주 양에 대한 영상도 제가 꼭 올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족속의 사람들과 같냐? 아닙니다. 최대한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에선 이 의견이 좀 맞고 저기에서는 이 의견이 좀 맞고 의견의 입장 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썸네일에도 달아놨다시피 정말 정서주 양이 그렇다면 미스트롯3의 최종 1등 진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가 아니면 어울리는가 여기에 대해 정말 찬반 여론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직접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미스트롯3 탑7 평균 연령이 20.8세 트로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굉장히 어린 10대들과 20대 초반의 참가자들이 전부 다 탑7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실력은 훨씬 올라가고 연령은 훨씬 내려갔다. 너무 뛰어난 실력자가 많아 오히려 어려운 시즌이었다. 사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스타로 탄생하는 건 환영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작사에서 좀 불공정한 부분이 특히나 경연 오디션 방송 같은 경우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로 여론을 선동하고 유튜버들이 단순히 조회수만을 위해서 탈락한 참가자들의 팬분들을 선동질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와 있는 대로 타당할 정도로 의견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시는 건지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 국민들의 선택은 배아연이었다. 정서주는 사실 미스트롯에서 밀어준 참가자다. 이 얘기가 가장 두 가지로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쪽 팬덤이 자칫하면 굉장한 대규모의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팬분들끼리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사실 이 배아연 씨가 2등을 했건 정서주 양이 1등을 했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참가자들의 진선미는요, 단순히 TV조선이라는 방송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소연 양도, 오유진 양도 타 방송사에서 탑3 안에 들어갔던 참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방송에서 김소연 양 같은 경우 굉장히 순위가 하락했잖아요. 결국 방송사에서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참가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때그때의 선곡과 컨디션에 따라 무대의 완성도나 많은 대중들의 호응과 반응이 나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방송사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큰 쾌거인 것은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 진선미에 올라간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세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탑7 멤버들 중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참가자 한 명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빈예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꼽았었죠. 우승자 논란 미스트롯3, 이번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기사인데, 알다시피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 입장문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빈예서 양이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대로 탑7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또 판도가 어찌 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예서 양이 탑7 멤버들보다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탑7에 나와 있는 미스 김, 나영, 김소연, 정슬, 자, 이런 참가자들이 뒤늦게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면서 앨범 판매량과 행사장에서의 입지가 더 거대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송사에서 결정한 등수와 순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방송사의 편파적인 판정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질 만한 여러 요소들이 존재했다라는 건 저는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 정서주 양의 장윤정 마스터와의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시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나아가서 정서주라는 가수가 어떻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1등까지 하게 됐는지 좀 말씀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파적인 보도를 할 사람이라면 정서주 양 엄청나게 깎아내려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출연자들을 그렇게 깎아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이 미스트롯3에 나온 경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참가자가 좀 더 각광받았어야 하고 어떤 참가자가 좀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많은 표를 받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거지, 절대 이 가수들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1도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정서주라는 참가자 어떤 가수였을까요? 외할머니를 위해 노래하는 16세 소녀로서 국민을 위로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서주 양이 제가 이 미스트롯3 방송 초창기 때부터 강력한 진선미 후보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서주 양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원래 좀 많다. 미스트롯3에서는 라운드에 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너무나 떨렸다. 하지만 더는 안 떨릴 것 같다. 탑7 언니들 또 동생 유진이까지 함께이지 않냐. 결국 16 소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이 직접 선수 왕관과 트로피를 건네면서 미스트롯3 진에 등극이 됐죠. 사실 이번 미스트롯3가 유독 특히나 참가자들의 어떤 가정사가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미스김, 나영, 배아현, 정서주, 오유진, 김소연,
정슬까지 다 가족들이 암투병을 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 할머니, 팬들을 위해서 노래한 진정한 가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가 박수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작진의 공정하지 못한 몇몇 요소들 때문에 폄하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죠. 아시다시피 방송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4년 전쯤 외삼촌이 40이 조금 넘은 어린 나이에, 좀 이른 나이죠.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외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 외할머니를 힘내게 하기 위해 트로트를 불렀고 또 휴대전화로 노래를 녹음해 할머니에게 들려드리다가 재미삼아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얼굴도 없이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찾아듣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정서주 양 최종 진에 등극이 됐습니다. 미스트롯3에서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서주 양의 이 미스트롯3 굉장히 우승한 것에 대한 걸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빗바래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축하받을 수 있는 실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요번 신곡 음원 점수에 대한 시스템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자 투표에서의 순위가 밀렸던 점 등 사실 의혹 제기가 될 만한 요소도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진선미 세 사람 중에 누가 우승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실력자들이다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대국민 투표와 국민들의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자 투표. 사실 이 문자 투표 부분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정서주 양이 앞으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본인이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 앞으로의 탑7 멤버들 많은 행사와 또 앨범 발표, 신곡 발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증명을 해낸다면 진짜 본인이 진에 등극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 이 정서주 양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고리, 이 장윤정 마스터가 특히나 정서주 양을 너무 오버할 정도로 편애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미스트롯3가 좀 종료가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종료가 됐으니 정말 그런지 정말 장윤정 마스터와 이 정서주 양 간의 커넥션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서주 양도 인스타 팔로워가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5,740명 정도 되거든요. 배아연 씨 역시 1,201명 정도 됩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지금 이 미스트롯3의 진선 이렇게 1등, 2등을 했다라는 참가자 치고 상당히 적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명세로 따진다면 뭔가 좀 더 많은 팔로워 숫자를 보유했을 법도 한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팔로워 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정서주 양의 공식 팬카페 숫자도 회원수가 3,795명 정도인데 방문 숫자가 오히려 10배가 넘습니다. 42,000여 명이 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팬카페라던가 팔로워 수를 대비해 본다면 이 정서주 양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사실 팬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의 파급력은 굉장히 일반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가수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다만 유튜브를 시작한 이 정서주 양이 21.6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63만, 13만, 막 27만, 41만 정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커버 영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많은 트롯 가수들이 이런 모습의 행보를 보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수라면 커버곡을 어떻게 불러 올리느냐가 유튜브에서의 유명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이 정서주 양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가수가 꿈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든든한 지원자인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노래의 의미를 되새겼고 가사가 말하는 대로 상처받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감싸고 싶다라는 의지로 이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MC 김성주 씨는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정서주 양의 잠재력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정서주 양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뉴스 기사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정서주의 가족 관계로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있는데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 식품회사의 CEO다. 식품회사의 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중학생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로도 알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식품회사의 대표님이고 어머니는 교사분이죠. 그러니 이 두 분 사이에서 자라게 된 이 정서주 양이 사실 교양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낼 만한 잠재력을 가진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MBN 뉴스파이터의 작년에 올라왔던 뉴스 방송 부분을 보면 선배들마저 놀란 목소리다. 리틀 이미자다. 이런 평가까지 당시에 받았고요. 특히나 트로트 샛별로서의 정서주 양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재능 기부를 했다라는 기사도 이미 작년부터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서주 양 역시 오유진 양처럼 어느 정도 좀 데뷔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유명세를 서서히 쌓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런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히 정동원 군을 보고 트로트에 도전했고 커버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 뷰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아침마당에 등장했던 정서주 양이 정동원 군을 보고 트로트 커버 영상을 올렸고 특히나 자신도 정동원 군처럼 도전하고 싶어 노래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커버 영상이 무려 300만 조회수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노래할 때 노래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부르는데 삼천포 아가씨를 부르면 누가 배를 타고 영영 떠나버리는 것 같고 미운 사람은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노래 내용을 생각하며 무대에 올라가면 더욱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뭐 사실 방송을 많이 타면서 정서주 양은 이 트로트계의 샛별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정서주 양의 유튜브 채널의 인기순을 보면요. 300만 뷰만이 아니라 최고 높은 조회수는 무려 73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사랑은 551만 회, 뭐 525만 회, 정말 많은 노래의 조회수를 이미 커버 영상들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TV조선에서 왜 정서주 양을 눈여겨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정서주 양이 이렇게 아침마당까지 등장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특히 이 당시 때 장윤정 마스터가 정서주 양을 극찬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목소리다.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미 2022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장윤정의 도장 깨기 예능 방송에 트로트 신동으로 정서주 양이 등장했는데 이미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는요. 정서주 양의 노래를 듣고서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목소리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장윤정의 도장 깨기에 출연한 정서주 양은 그 이후에 워너뮤직 코리아와 전속 계약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소속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당시 때 도경환 씨와 장윤정 씨가 함께 등장했던 이 도장 깨기 방송에 이 장윤정 마스터가 이렇게 극찬을 했던 모습들이 당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때 보면 알다시피 이미 장윤정 씨가 정서주 양을 엄청나게 점찍어 놨다. 그러니 이 미스트롯3에 등장한 걸 탁 보고서 이 정서주 양을 대놓고 밀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일까요? 사실 이 당시 때에는 이
정서주 양만이 아니라 오유진 양 역시 함께 등장을 했었고, 알다시피 이 장윤정 마스터가 미스트로3 초반부에 이 오유진 양을 엄청나게 칭찬하거든요. 유진이는 갈수록 완성형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시 때 정서주 양만이 아니라 오유진 양도 이 도장 깨기에 등장을 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트로트의 샛별로서 정서주, 오유진, 뭐 넓게 본다면 김소연 양까지 이번 미스트로3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방송가에서 각광받고 있었던 신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소속사를 가지고 있으니 음원 스밍 전략적으로 했을 것이고 이 장윤정 마스터와도 분명히 뭔가 관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실제로 정서주 양의 소속사를 보면 워너뮤직 코리아입니다. 이 워너뮤직이라는 곳이 사실 알다시피 굉장히 음반 판매사로도 유명한 곳인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렇게 직접 가수들을 발굴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실제로 음원 스밍을 하는 데 있어서 팬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했던 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반 판매를 맡고 있는 소속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음원 스밍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음원 스밍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가수들도 다 비슷합니다. 음원 스밍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이 가수의 미래를 판단짓는다. 제가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래서 이 미스트로3를 응원하는 탑7 멤버의 팬분들은 자신의 가수 음원 스밍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팬카페라던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윤정 마스터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윤정 마스터의 이 소속사는 TN 엔터테인먼트로 여기에는 이찬원 가수가 포함되어 있지 사실 워너뮤직 코리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과거 도장 깨기 방송 출연의 인연을 보고서 몇몇 분들이 이거 장윤정 씨가 대놓고 밀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소속사 간에 뭔가 커넥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땐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 또 다른 연관성을 제가 나중에 뭐 찾게 된다면 나중에 추가 방송을 제작하겠지만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한 논란들보다는 제가 애시당초 말씀드렸던 이번 문자투표 점수 대비 신곡 음원 점수가 굳이 마스터 점수가 아니라 이 문자투표 점수의 퍼센테이지를 줄이면서 포함된 것이 결국 이번 논란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애시당초 정서주 양이 문자투표 점수가 높았거나 음원 스밍 점수가 애시당초 마스터 점수에 포함이 돼서 700점 만점의 문자투표 점수에 축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0점 만점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번 논란거리 사실 나올 의미가 없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서주 양 역시 과거부터 굉장히 각광받아 왔었던 신동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탑7 멤버들의 팬분들 많이 속상하실 테고 뭐 이 정서주 양의 팬분들도 속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팬분들 간의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작사와 제작진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피해 사태가 나오지 않는 정확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들도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